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도령 말이야. 산에 갔다가 절구대도 못 들고 내려왔댄다. 그 말이 처음 들렸을 땐 그냥 주막 아지매들 허튼 소리인 줄 알았지요. 헌데 그 도령 아직도 산에서 안 내려왔다 카더이다. 아따, 그 산속 여인한테 붙잡혀서는 밤마다 허벅지까지 털린다 하던디. 정말로? 그 여인이 어지간히 묵직하게 들이댄다 카던데? 요즘 산엔 맹수는 없고 밤마다 산의 뼈마디 녹이는 여인 하나 있다 하던데 젊은 놈 하나 잡아놓고 밤마다 땀을 뺀다자녀. 껄껄. 자, 그럼 그 순진한 도령이 어쩌다 그 여인한테 끌려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이상한 밤의 시작으로 다시 가봅시다요. 며칠 전 과거 시험을 보러 나선 한 도령이 있었습니다. 글만 알지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순한 얼굴의 선비였지요. 이 산길을 지나면 곧 객주가 나온다 하였는데 허허 길이 어째 점점 좁아진 후 길도 점점 험해지고 마침 하늘에서 비까지 후두둑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도령은 우산 하나 없이 장대비를 맞으며 허겁지겁 달렸습니다. 아이고야 옷 다졌겠네. 이 산 속에 누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구만. 그때 저 멀리 연기 피어오르는 초가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짙은 안개 사이 창문 틈으로 은은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지요. 아이고야 저 집이라도 들어가 봐야겠구만. 도령은 허겁지겁 그 초가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누구 없으시오? 문이 삐걱 열리며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느긋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머, 이 밤중에 웬 손님이래? 아이고, 이 밤중에 누가 왔나 했더니 목소리 보아하니 총각이구먼. 호호. 그리고 잠시 후 젖은 머리를 틀어 올린 여인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옷고름이 살짝 풀린 채 바람에 날리는 그 자태는 도령의 눈동자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아이고야, 비에 옷이 다 들러붙었네. 젖은 옷 붙은 거 보니 몸매가 아주 반듯하이 좋아 보이오. 도령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숙이며 머뭇거렸습니다. 어디 말 한마디 꺼내기도 쉽지 않은 듯 입술만 몇 번 달싹이더니 그제야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요. 아, 저 그게 그냥 비가 와서 잠깐만 들어가도 되겠소? 여인 능청스럽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미리 들어오시지요. 춥고 젖은 몸은 따뜻한 데서 데워야 하는 법이지요. 그렇게 도령은 알 수 없는 기운이 가득한 산속 초가집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던 건 단순한 피피할 잠자리만은 아니었지요. 잠시 후 두 사람의 숨소리에 작은 초 하나가 흔들리며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령과 여인 사이엔 아직 말보다 숨소리가 더 많았지요. 방 안 공기는 따뜻했지만 도령의 얼굴은 더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이 슬그머니 도령 곁으로 다가오더니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건넸지요. 도령 양반, 몸은 좀 녹으셨소? 근디, 어째 얼굴이 더 벌겋게 익어 보이네. 아, 그게 저는 이런 자리는 익숙하지 않아서. 여인은 슬그머니 이불 안에서 도령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그 손끝을 바라보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속삭였지요. 그럴 줄 알았지요. 이 손 글씨 쓰던 손이구먼. 아주 고운데 내가 오늘 그 손 좀 가르쳐줘야 쓰겄네요. 나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손끝이 따뜻한 사람이 좋더이다. 여인의 손길을 도령은 그저 웃고 넘겼지만 사실 그 말도 여인이 슬쩍 떠본 시험이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때 슬그머니 여인의 손이 도령의 가슴께를 지나 허리께를 스쳐 바지춤 언저리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령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몸은 장독대여 모이처럼 땡볕에 기지개를 켜듯 그 기운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여인은 슬며시 도령의 몸을 더 끌어안더니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아래를 슬쩍 내려다보며 킥 웃었습니다. 그리고 능청스럽게 말을 던졌지요. 어머, 이것이 참말로 수줍게 고개를 드누나. 이렇게 야무진 걸 어찌 숨기려 했소? 도령은 숨이 가빠지고 얼굴은 더욱 벌겋게 익었습니다. 그는 어찌할 줄 몰라 헐떡이듯 말끝을 흐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그날 밤 여인의 품 안에서 도령은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함께 내려놓았고 그들의 이불 속엔 숨결보다 더 뜨거운 감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도령은 글보다 여인의 웃음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지요. 그렇게 뜨거운 밤이 지나고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을 때 도령은 이불을 덮은 채 여인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한참을 누워 있다가 머리맡에 남겨진 여인의 향기와 미소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내뱉었지요. 허허. 내가 진짜 여인의 품속에서 밤을 지샜구만. 아따 어젯밤 일 생각하면 심장이 아직도 벌렁벌렁하네 그려. 도령은 정신을 가다듬고 부랴부랴 옷매무새를 추스른 뒤 마을로 내려가야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도령은 산길을 내려가며 혼잣말을 툭툭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엉뚱한 데 가 있었고 머릿속엔 여인의 웃음소리만 맴돌았지요. 허허 이러다 과거는커녕 여복에 빠져 죽겠네. 아이고 한번 품에 안겼다고 마음까지 들썩거릴 줄이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내려가는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는데 한참을 걷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다시 그 초가집 마당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분명히 길을 내려왔는데 어찌 또 여기지? 당황한 도령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걸었고 이번엔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또 다시 그 초가집 앞. 도령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설마 내가 길을 잘못 든 건가? 아니면 그 순간 마당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여인이 느긋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호, 도령 양반 또 오셨어? 이 산길이 원래 그런가 보더이다. 한번 내 품에 들어오면 마음이 못 떠나는 게지. 도령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사람 인연이란 게 그래요. 마음이 먼저 길을 정하지 발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녀의 말이 농인지 진심인지 도령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여인의 품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던 어느 밤 초가집엔 생각지도 못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촛불이 아련히 흔들릴 무렵 바깥에서 갑자기 쿵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도령은 화들짝 놀라며 이불 속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귀신이 들었나? 짐승이 들었나? 문짝이 흔들리고 멧돼지 한 마리가 담장을 들이받으며 우르르 뛰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도령은 놀라서 허겁지겁 여인의 쪽으로 달려들었는데 순간의 공포에 도령은 본능적으로 여인을 끌어안았고 둘은 그대로 이불 위에 엎어지듯 뒤엉켰지요. 그 와중에 여인의 저고리 고름은 느슨하게 풀리고 도령의 손은 엉겁결에 여인의 허리춤을 감싸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도령 양반, 멧돼지를 피한다더니 이리 아래로 쏙 들어가시면. 아니 그게 나도 모르게 미안하오. 둘은 이불 위에 엉켜 꼼짝도 못한 채 도령의 얼굴은 여인의 가슴 근처에 묻힌 채 그대로 얼어붙었고 여인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속삭였습니다. 이래서 내가 도령 양반을 마음에 들여놓은 게지요. 겁쟁이인 줄 알았더니 이럴 땐 본능이 앞서는 사람이네요. 죄송하오. 그런데 잠시 후 여인이 밖으로 나가 멧돼지를 덩굴 채로 쫓아낸 뒤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며 킥 웃었습니다. 멧돼지는 물러났고 대신 도령 양반이 내 품에 들어왔으니 이거 나한테 잡힌 거 맞지요? 그날 밤 이후 도령은 더 이상 산길을 내려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멧돼지보다 강한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여인과 꿈같은 시간을 지낸 후 도령은 마침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속 여인과의 그날 이후 도령의 머릿속은 자꾸만 그 여인의 웃음소리와 손끝의 감촉으로 가득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친구를 만난 도령이 말했지요. 효상하오. 왜 자꾸 마음이 그 여인에게 가는지. 꿈처럼 지나간 줄 알았건만 자꾸 가슴이 들썩거린다오. 허허, 밤 한 번 따뜻했더니 정이 들었나벼. 그게 바로 정분이라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늘 말했지. 산속 여인네 조심하라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고개를 획 돌렸는데 저 여인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봤을 때와는 달리 이번엔 화려한 저고리에 장신구까지 두르고 기녀처럼 우아한 걸음으로 장터를 거닐고 있었지요. 도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그녀의 미소 섞인 눈짓에 이끌려 주막 뒷방까지 따라 들어갔는데 그곳엔 여인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지요. 화려한 저고리에 비녀까지 곱게 단장한 그녀는 여전히 장난기 어린 미소로 도령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도령 양반, 산속에서만 볼 줄 알았는데 장터에선 또 다른 맛이 있지 않소?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요? 기생이요? 도둑이요? 도술 부리는 여우요?
여인은 키득 웃으며 도령에게 한 발 다가서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속삭이듯 말했지요. 난 그냥 사또댁 외동딸이요. 산속 초가집은 그냥 내 비밀 은신처요.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그곳에서 시험을 보기도 하지요. 그날 도령이 내 손 잡아줄 때 벌써 마음이 동했지요. 그 손이 말보다 정직하더이다. 그게 내가 찾던 남편감의 조건이었소. 그 순간 도령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듯 하나씩 정리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여인의 말투, 손길, 산속집, 길이 막히던 기이한 일들까지 전부 그 여인의 의도였던 것이지요. 그제야 도령은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유혹당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걸러진 시험에 통과한 셈이었다는 걸. 그녀가 찾던 사람, 품에 들일 남편감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여인은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었는데 그 표정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여유와 능청스러움이 담겨 있었지요. 내 아버진 아직 모르지요. 내가 도령 양반한테 정분도 주고 도장도 찍었다는 건. 그 말에 도령은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오르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정분도 주고 도장도 찍었다 하시니 몸은 이미 드렸고 이제 남은 건 내 마음까지 통째로 드리는 일만 남았구려. 여인은 팔짱을 끼며 능청스러운 눈빛으로 도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호라, 이 도령이 말은 꿀처럼 달고 눈빛은 아주 야무지구먼. 이래서 내가 이 도령께 홀렸지요. 도령은 껄껄 웃으며 장난스럽게 답했습니다. 잡힌 김에 눌러 살지요. 이왕 잡힌 거 품 안에 눌러 앉는 게 인생 아니겠소? 그렇게 도령은 과거 시험보다 더 큰 정분의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산속 초가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선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지요. 아따, 그 도령. 과거는 못 봤어도 여복은 터졌더라. 그 산속 여인한테 딱지떼고 사또 사윗감 됐다더라. 과거는 못 봤어도 이불 속 진급은 했디야. 껄껄. 그 이후 도령은 붓보다 여인의 손을 더 자주 쥐었고 책보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글을 읽으며 살아갔다지요. 우연처럼 스친 여인의 눈빛, 빠져나가려 해도 돌아오던 산길, 그리고 결국 밝혀진 여인의 정체까지 모두가 고리처럼 이어진 하나의 개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계략의 끝은 함정이 아니라 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연도 어쩌면 누군가의 계략일 수 있고 사랑도 결국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계책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 도령처럼 우리도 가끔은 그런 계략에 기꺼이 걸려드는 것도 삶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그날 밤 초가집 이 여인의 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댓글로 정분 한 줄 남겨주세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